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시아계 혐오 또 차별 관련된 범죄들이 네,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연예계 스타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케이팝 스타들도 네,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들 네. 고백하고 또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 막아야겠다라는 반대 운동이 좀 거세지고 있다고 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혐오 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한국계 스타들이라고요? 그렇죠. 이번 총격 사건에서 이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었고요. 네. 그 전까지 이제 인권 운동에서 이런 아시아 집단, 특히나 이제 한국의 목소리는 이제 그렇게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약간 유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케이팝 스타들까지 같이 동참을 하면서 네. 더더욱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네. 우리 스타들의 위상이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영향력도 네. 상당히 거세지고 맞습니다. 있고. 네. 어떤 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가수 에릭남 씨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애틀랜타에서 본인이 출생을 하고 거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었던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이제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이분이 이제 타임지에 직접 기고를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학교에서부터 그 백인 주류 사회에서 미국인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소하게 먹는 음식까지 하나하나 다 차별당한 경험들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여기에 침묵하지 말아라. 이 혐오를 묵인하는 것도 당신은 혐오주의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좀 목소리를 내자 이러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냈고요. 또 미국 헐리우드에서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샌드라 오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확성기를 들고 이런 반대 시위 운동에 동참을 시위에도 해서 동참을 했고. 그렇습니다. 거리로 이렇게 나서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데니얼 데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15년에 여동생을 이런 인종차별, 인종증오 범죄에 또 희생을 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경험까지 같이 토로를 하고, 또 실제로 이분이 이제 코로나에 직접 감염이 됐었는데 더더욱 어떤 코로나는 뭐 아시아인들이 퍼뜨리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어떤 희생양이 되면서 굉장한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 혐오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무슨 뭐 몰래카메라 관련된 쇼 이런 곳에서도 이런 행위를 보여주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미국의 국민들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게 완전히 대세였는데. 그렇죠. 그게 상식인 줄 알았죠. 네, 상식인 줄 알았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살짝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마치 이렇게 해도 바뀌었죠. 된다는 것처럼 네. 과거에 막 KKK 이걸 연상하게 하는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맞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뭔가 이런 배척의 목소리들이 주류화가 되고 과거에는 적어도 이렇게 숨기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공공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본인이 이제 트윗에서 뭐 코로나는 뭐 중국 우한 폐렴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를 거치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제로도 미국에서 통계가 있죠.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내에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미국인 평균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이런 그 차별 반대 운동에 BTS도 나섰다고요? 네, 이틀 전이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제 좀 강경한 표현을 썼어요. 예.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고 또 본인들도 이제 이 거리에서 아시아인의 어떤 외모적인 어떤 전형성을 싸잡아서 비하를 한다거나 그런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BTS 같은 경우에는 그래미 시상식
이후에 예. 또 인종차별적인 피해를 입어서 그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사건이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수상도 못했는데 뭔 인종차별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상식 이후에 미국의 한 일러스트 카드 제작사가 있는데 예. 이 제작사에서 이제 그래미 시상식을 약간 풍자하는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빌보드 사이트에도 홍보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미 스타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일러스트로 그렸는데 일러스트가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긴 하죠, 보통.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변명처럼 삼았는데 다른 뮤지션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것과 달리 BTS는 굉장히 좀 혐오적인 표현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혐오까지 넣어서. 네, 두더지 게임에서 이제 방망이를 막고 있는 몽둥이를 막고 있는 두더지의 BTS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아미한테 어떻게 되려고 뭘 그렇게 또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좀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심지어는 빌보드에서 이 카드를 홍보까지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항의와 비판에 시달리면서 결국 이제 사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진짜 세계 최고의 팬덤을 거느리는 BTS마저도 이런 차별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런 차별을 보여준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알리고는 있는데 좀 이런 그 운동들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지금 극단적인 어떤 증오 범죄의 확산으로 나타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도 이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 의식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러한 인종차별 범죄를 없애려면 미국 주류 사회 내 뿌리 깊은 어떤 차별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러했던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굉장히 좀 인기 아동 도서가 있어요. 2010년도에 출간된 건데 이건 국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될 정도로 빤스맨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 아동 도서인데 이 도서 시리즈의 한 스피노프 시리즈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기 아동 도서에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심지어 2010년도에 출간한 작품인데 한참 전인데 그거는. 이거를 이제 한국계 미국인 아빠가 본인의 자녀들에게 그 시리즈를 읽어주면서 그 내용을 발견을 해서 그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서명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에 항의를 하고 또 작가도 인종차별적인 유해한 내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민이 주도한 운동인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고전의 피터팬 있잖아요. 피터팬, 잘 알죠. 피터팬을 보면 여기서 타이거 릴리 공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타이거 릴리 공주는 누구죠? 네, 그 아메리칸 원주민 공주가 이제 피터맨의 친구로 나오는데요. 그 옛날에 피터맨 고전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원주민에 대한 굉장히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레드스킨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통용이 됐지만 최근에 이제 OTT 사이트에 이걸 올리면서 다시 보니까 너무나 그런 차별적인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냥 막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때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게 용납이 됐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많이 되게 있거든요. 부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인기 도서 시리즈도 그렇고 디즈니 이 피터팬도 그렇고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많이 좀 그런 보편적인 상식이 많이 와해됐지만 자라나는 미래 세대만큼은 우리가 좀 옳고 그름을 알려주자라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무슨 뭐 혐오 음악 같은 것들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선의 움직임도 있는 반면에 유튜브에서 최근에 이제 본사 구글 직원이 이제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한 래퍼가 굉장히 아시아를 비하하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해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본사에 직접 건의를 했어요. 유튜브 직원 자체에서 본사에 이건 차별적인 컨텐츠니까 삭제를 해달라. 본사에서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혐오적인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교육적이나 예술적인 맥락 하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보다 뭐 예술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요즘에 대세를 완전히 거부한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었고 네. 이건 하지만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논란의 대상이 아니죠.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욱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네. 좀 이걸 좀 지금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좀 이런 문제의식을 좀 우리가 좀 일으키고 해서 좀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모든 사람이 이런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믿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